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베리스모가 차세대 카티 관련해서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 소식이 나왔죠. 자, 주가 4만원 돌파 임박인데 오늘 좀 윗골이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항상 이제 월초 되면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이 ISM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시장의 하두가 이제 물가보다는 이제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들이 또 부진하면 오히려 지금은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으로 또 시장이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6% 약세 흐름이고요.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0.08 강보합세. S&P 선물 같은 경우는 0.05 강보합세죠. 중소형주 증표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30% 강세 흐름입니다. 자, 유가 관련되는 부분도 강보합세고요. 금값은 약보합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잡스 데이터 고용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리세션 어떤 공포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고용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리세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 4월 달에는 이제 그 FOMC가 없죠. 5월 달 FOMC를 또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과 매크로 지표 자체가 조금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희석이 될 수 있는데 월초 분위기에서 리세션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요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좀 다릅니다. 변동성이 좀 많은데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되는 흐름으로 오늘도 8원 60전 정도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이제 대규모적 선물 매도했다가 다시 또 선물 쪽에 매수했다가 오늘은 현 선물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일단 매도를 했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도를 또 강하게 했습니다. 연기금만 이제 거래소에 조금 매수를 했고, 이런 와중에 어제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거래소 코스닥에서 개인들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뭐 절대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뭐 하락을 하는 어떤 흐름이 보였고,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 바이오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소형주도 그렇고, HLB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캔서 문샷 이후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돌파 종목도 나오고 바닥권에서 대규모 거래가 나오면서 이 반등세 흐름이 나왔고요. HLB도 보면 오늘 장중에 38,500원까지 올라갔고, 자, 일단 36,000원대에서 37,000원대에서 일단 종가상으로 지진했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 넘어서 지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 4월 달에 이제 4만 원 어떤 안착에 관련되는 돌파 이후에 이 기대까지 바로 이제 뭐 내일 금요일입니다만 근접한 어떤 수단이었습니다만 수준이었습니다만 38,500원에서 좀 유지를 못하고 내려왔죠. 오전장에 11시 전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도 다시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면서 오전장에 계속 이제 거래가 분출되면서 11시까지 유지가 되다가 11시 이후에 이제 거래가 좀 줄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이제 쭉 이제 5까지 이어져 버렸죠. 그래서 37,000원권 정도만 유지를 했어도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인데, 일단 36,150원 정도에 끝나서 아침에 어떤 이제 시가 부근 뭐 그 밑단에 좀 형성이 되었죠. 오늘 공매도 어떤 매매 비중 관여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3.05% 정도 차지하는 어떤 흐름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이었던 이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는 이제 그 화요일부터는 계속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현물에서 외국인들도 오고, 그래서 수급이 조금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바이오텍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HLB도 여기에 뭐 영향을 그대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약이 중심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분이 이제 제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HLB가 한 7%에서 합해서 한 4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료 부분에서 HLB 제약 중심으로 좀 올라갔고요. 자, 6개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최고가가 15,050원이거든요. 이 가격 자체를 일단 종가상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시간에는 또 이제 9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수급이 좋으면서 이 HLB 제약이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돌파가 좀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를 지키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 좀 윗꼬리 영역들도 조금 이제 뭐 생명과학들도 윗꼬리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 테라피틱스도 이제 윗꼬리인데요. 그래서 이 윗꼬리 부분들이 고점이 아니다. 이게 3월 달에 나왔던 요런 형태가 되지 않고 요게 빨리 이제 지지가 되면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오늘 이 거래량에 터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가격 면에서는 36,000원, 37,000원입니다. 그래서 36,000원, 37,000원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4만원대 이 돌파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내일이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요 39,900원 자리도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39,000원대 요 가격들이 이제 거의 뭐 고점이 될 돌파 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사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 HLB 계열사죠. 이 베리스모 쪽에서 이제 카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카티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 T세포라고 하죠. 보통 T세포는 면역 세포 중에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리셉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확인이 되면 면역 세포로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종양 미세 환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전자 재조합을 하면서 이 카라는 부분들을 해서 항원 인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해서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카티 치료제인데요. 요게 혈액암 쪽으로만 대부분 많이 쓰죠. 그 타켓의 항원 자체도 CD 이제 19 관련되는 당 단백질 형태로 하면서 고형암 쪽으로서는 좀 잘 안 됐는데, 요 베리스모가 같은 이제 키르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고형암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이 플랫폼 형태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중에서 이제 싱키르 110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중피종에 대해서 FDA로부터 이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피종이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폐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둘러싸고 있는 막들 속에서 이 암이 이제 발생하면 요게 이제 중피종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흉막 중피종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뭐 성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에 오래 있으면 잠복 기간이 있다가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발병 1, 2년 내에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충족 어뢰수가 높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나 이러면 이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데요. 그래서 FDA가 이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IND 승인을 해줬고요. 바로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베리스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도가 좀 빠르다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 개발 옵션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예, 싱키르 110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피종에서 이제 발현되는 메소텔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암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는 바이오 이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피종뿐만 아니라 뭐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리스모는 이제 HLB 쪽하고 HLB 제약이 이제 지분 합해서 한 45%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티 부분에서 이제 펜실베니아 그리고 이제 킴리아라고 이제 카티 쪽에서 이제 그 가장 먼저 2017년도에 이제 승인받았던 그 이제 주축 부분들이 별도로 나와서 이제 만든 회사가 이제 베리스모죠. 그 향후에 이제 국내 뭐 합병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의 어떤 소식들도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4월달에 분위기 좀 다르다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글로벌 입장에서도 그 과거에 이제 단디 바이오죠. 예, 단디 바이오가 이제 사명이 이제 HLB 사이언스로 바뀌었는데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프랑스 일산 관련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폐혈증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예, 말 그대로 이제 뭐 피가 썩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인체 내 어떤 세균이 혈액 속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와서 이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생물에서 이제 독소가 있습니다. 이 내독소가 이제 LPS라고 해가 요게 이제 뭐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데 보통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독소 중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디 그 HLB 사이언스의 DD 그 505 EP 같은 경우에는 내독소 방출하게 되면 요거 이제 중화 기능도 하고 이제 균을 사멸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중적인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폐혈증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2001년도인가요? 2001년도에 이제 일라일리의 자이그리스라는 부분이 승인이 되었다가 2011년도에 부작용이나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그 취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원적인 이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뭐 걸리게 되면 사망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일상을 통해서 이제 결과 좋으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못하고 프랑스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현지 이제 CRO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가 조금 이제 괜찮으면 이상을 뭐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가 이 폐혈증 치료제는 거의 뭐 죽음의 어떤 치료제 개발이다. 거의 뭐 일본의 뭐 다케다나 에자이나 그 빅파마들도 많이 뭐 건드렸습니다만 중도의 대부분 또 포기할 만큼 상당히 개발이 힘든 어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면역을 뭐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양자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상당히 힘든 어떤 기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관련된 어떤 결과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HLB 글로벌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자, 공매도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5로 좀 전일보다 좀 더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4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 이제 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시 또 체결이 오늘 좀 더 많았죠.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플랫형 조정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아직 강력한 어떤 상승은 좀 나오고 있지 않는데 먼저 이제 HLB가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이 4만 원대 라인들을 좀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가 일단 가장 뭐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나왔던 이 윗꼬리 연봉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죠. 그래서 36,000원, 37,000원 그러니까 37,000원 위에서 놀면서 이제 이 4만 원대 돌파를 이 4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 관련되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어떤 기대감과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돌파가 언제 나오느냐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월봉 라인에서 이 4만 원대가 바닥을 찍으면 이제 쓰리 바닥 형태가 되면서 이 이제 장기간에 이제 몇 년간에 쌓여 있는 이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도 빠르게 갈 수도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4만 원대 돌파를 어떤 관점에 거래량과 강력하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4월 달에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